여러분, 엑스데이트 그날이라 6월 1일이 다가온다. 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엑스데이트가 뭔지, 그리고 6월 1일이 뭔지 말입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파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 날입니다. 6월 1일이. 다시 말해서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을 야당과 여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엄청나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하원 의장인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장하고 민주당의 수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3차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차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끝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감축을 해라. 한쪽에서는 지금 경제가 나쁜데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첨예하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31조 4,200억 원에서 한 푼도 올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미 연방정부는요 31조 4,600억 달러를 썼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금이 쭉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세금 안 들어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세금이 예상보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이 되면 있는 세금이고 뭐고 거둔 세금이고 다 쓰고 더 이상 세금을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쓸 돈이 없으면. 아니 공무원들 월급 줄 수 있을까요? 또 나라 이자, 국채 발행을 했잖아요. 이자 줄 수 있을까요? 못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거든요. 이런 디폴트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 시장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요. 시장에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예. 이게 뭐 좋은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나쁜 이슈가 나오든 어느 것도 말입니다. 시장에 먹히지 않고요. 분명하게는요.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만 시장에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입니다. 1.26% 급나겠죠. 쭉쭉쭉. 예. 시장은요.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160.53이 빠져서 12,560.25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대형주도 마찬가지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2%가 떨어졌고요. 47.05가 빠져서 4,145.58로 마감했고요. 시장은 뭐 부채 한도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0.69%가 빠져서 231.07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감은요 33,055.51로 마감했어요. 시장의 분위기 참 싸하죠. 싸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부채 한도 협상에 달려있다.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어째 보면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다. 실제 여러분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지표에서도. 이거 보세요. 예, 미국 1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 부도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데요. 지난 5월 19일에 156.74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가
시장에 엄청난 위험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5월 22일 기준으로 그야말로 폭락했죠. 112.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2.89. 그러면 지난 4월 25일에 110.67하고도 지금 비슷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디폴트까지 국가 부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결국 타결이 될 거다. 그 타결이 될 때는 미국의 1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미국의 부도가 얼마나 많이 날지 그에 대한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툭 떨어졌다는 것은 협상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면서요. 지표가 여러 지표에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한 지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던 것은 늘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다양한 지표가 아닌 한 지표에 얽매여 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지표만 해결이 되면 시장은 확 달라진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잖아요. 이게 55.1까지 나왔거든요. 지난달에는 53.6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시장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의 어떤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비제조업 지수 이것도 말입니다. 마이너스 16을 기록했거든요. 전날에 마이너스 22.8에 비하면 이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지표보다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채 한도에 대한 지표다. 그 부채 한도에 대한 지표가 시장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 되니까 그 출렁임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이 하나의 흐름, 하나의 위험으로 작동이 된다.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거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제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가 사실상 부도는 나지 않습니다. 뭐 기술적 국가 부도는 날 수 있다고 해요. 심리가 무너져서 그 심리가 전체를 작동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시장의 대체적인 예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또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저는 우리가 속으로 다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매일 다릅니다. 매일 다릅니다. 그 다른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조율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최근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꼭 오늘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어떤 모양새는 부채 한도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 저는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 요즘 시장은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문 투자자 내지는 전업 투자자는 뭐 요즘 시장에서 투자해서 돈 벌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처럼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게 저축하는 주식을 저축하는 투자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관망 대신에 내 일에 내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